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장에서도 과일 살 때 말을 예쁘게 하면 덤을 얹어주시기도 하죠. 사회생활 시작한 후에 입사 면접을 볼 때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일터에서는 더 중요하죠. 소통이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또 그게 채택되기가 참 힘들고요. 말을 잘하면 도움이 되는 건 아는데 그 방법은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에 좀 도움이 되는 말 기술을 현장 강의와 여러 저서를 통해서 해온 이규희 작가와 함께 이 말하기 기술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업이 승무원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승무원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말의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시게 됐나요? 네, 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7년차 훈련원 방송 교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의 방송을 듣고 분석해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목소리 또는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고 또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교육을 하셔야 되니까 네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비행하면서 이제 승객들을 응대할 때의 그런 말투라든지 그렇죠. 또 제가 비행 이외에도 이렇게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또 협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 해오면서 정말 이 말투와 이 목소리가 한 사람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뭐 인간관계 그렇죠. 사회생활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좀 알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깨지고 뭐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워왔던 것들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집필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또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쓴다라고 얘기를 알리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코칭도 요청이 오고 그렇죠. 또 책을 쓴 이후에는 더 많이 관심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참 살면서 또 점점 인생이 깊어지면서도 중요하죠.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타고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떠세요? 본인은 네, 저는 원래부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였고요. 제가 대표적인 그런 일만 하는 속과라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이제 처음 교관으로 발탁이 됐을 때도 좋은 기회에 또 제안을 받고 이렇게 교관이 됐지만 실력 향상이 이렇게 쉽게 빠르게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표현해내고 잘 가르치고 강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주변에 보니까 또 일을 잘하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동료들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저럴 때는 저러한 보고를 쓰고 이럴 때는 이런 강의에서는 저러한 또 멘트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그러니까 어렵게 노력형이시군요. 쌓아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천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그냥 편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교육과 강연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으십니까? 어떤 걸 어려워하시던가요? 질문을 되게 많은 부분에서 주시기는 해요. 일단은 본인의 말투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말할 때 나는 일은 되게 잘하는데 이 말투로 깎아먹어.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 질문이 가장 많군요. 네. 그리고 조금 사람들 앞에서 더 말 잘하고 싶어요. 또는 뭐 맡고 있는 강의가 있는데 조금 더 뭘 그래도 잘하고 싶다.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답을 주셔야 될 텐데. 답을 드리죠. 이 답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책을 쓰면서 좀 작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말투 일기 이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좀 쓰고 인증을 하면서 어떻게 일기를 쓰면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일기를 쓸 때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했던 말 중에서 좀 잘했던 부분 또는 좀 아쉬웠던 부분. 아쉬웠던 거가 주로 생각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불킥하는 그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짜 내가 오늘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같이. 아니, 누구나 다 이런 순간이 있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어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력일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 수련이 그 말 기술 그런 것들을 키워내더라고요. 네. 그러면 말을 잘하고 싶어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을 잘하고 싶어요는 사실 좀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그럼 발표해라 그럼 발표하고. 그렇죠. 기회가 있으면 그렇죠. 예. 빼거나 아니면 나는 좀 말을 잘 못하는데 버벅거릴 것 같아 라고 아예 안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네.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기회가 되면 해라. 네. 얼굴이 빨개지던 아니면 땀이 나고 좀 버벅거려도 그러면 또 하기가 싫어질 것 같아서. 근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극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네. 저희도 뭐 방송을 처음부터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읽는 것도 힘든데 뉴스. 네. 읽는 것 힘들어요. 네. 방송문 읽는 것도 참 힘들어요. 한국어이지만 또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읽는 건 또 어렵죠.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말 기술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해주시고 전수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일머리도 중요하지만 말머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일머리는 저희끼리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 네, 맞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나. 그렇죠. 그래서 일머리 딱 하면 어떤 순서가 있고 뭐 체계가 있고 그렇죠. 뭔가 정리가 된 사람들 그렇게 정리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탁탁탁 일을 순서대로 진행을 바로 시키는 사람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무작정하지 않고 어떤 체계가 있게 하는 사람들이 일머리 있다라고 보통 그럼 말머리는 부르죠. 뭐죠? 근데 말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도 좀 체계가 있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이 상황에 맞는 말이 지금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체계화를 시키는 게 말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예를 들어 주셔야 뭐 말머리가 좋은 사람의 뭐 또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말머리가 좋으신 분들 사례가 있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나 머릿속 생각들을 잘 표현해내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고 따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으로는 상대방을 많이 좀 관찰해야 되고요. 말을 할 때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하고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보는 반응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그리고 상대를 좀 배려하는 말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이 말머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분을 보고서는 관찰을 좀 하고 잘하시는 분은 그리고 또 저랑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또 좀 살펴야 되고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승무원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승무원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투의 비밀이 있습니까? 네. 좋은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승객을 대면하는 이제 대면 호감도를 높이는 이제 목소리와 말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크루 간에 일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장거리 비행 가게 되면 이제 뭐 많게는 뭐 열 몇 시간씩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진짜 힘들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비행을 잘 끝내려면 일단은 보고가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보고 대화가 아예 안 돼버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코디네이션, 협업, 그리고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신입 때부터 계속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승객하고의 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대1로 네. 모르는 분들하고 하는 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말하기를? 그렇죠. 1대1 대면 그리고 승객 대면은 사실 좀 호감도를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신뢰감과 좀 호감을 얻으려면 서비스 언어 그리고 화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수업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해요.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관계에서도 잘 들어드리고 요청사항에서도 반응할 때 어떤 방법들 뭐 예를 들면 미러링, 뭐 페이싱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게 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뭐라도 하나 더 얻어. 네, 맞습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동을 좀 따라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차를 한잔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호감도를 좀 높일 때 아나운서님이 차 한 잔 마실 때 저도 같이 차를 마신다든지 와인을 마실 때 짠을 같이 해준다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같이 이렇게 줍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작은 포인트들을 따라하는 것. 그래서 거울 반응하기라고 해서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효과적인가요? 이렇게 타인하고 좀 친밀감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건 친밀감이 좀 있을 때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뭐 남자친구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러한 어떤 미러링이 보여지는 많이 거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제가 처음 보는 타인과 또는 조금 호감도를 높이고 싶은 사람들과 있을 때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라포를 쌓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과 하는 동작이나 그렇죠. 행동을 낯선 사람과도 해봐라. 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제 원숭이를 따라하듯이 막 큰 동작이 아니라 그냥 관찰을 하면서. 것들. 네. 그렇군요. 네. 아까 그리고 페이싱? 페이싱은 이제 요거는 미러링보다는 조금 고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의 어떤 말투, 호흡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관찰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기와 좀 닮은 사람과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이 엄청 빠르고 상대적으로 아나운서님께서 말이 좀 느리다. 여유 있고 천천히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죠. 속도감. 네. 저 사람은 되게 성격이 급해 보인다. 나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상대방의 속도에 좀 맞춰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그런 호흡, 말투, 속도 등을 좀 따라해보면서 친밀감을 좀 높이는. 굉장히 사람을 관찰해야 되는 거네요. 둘 다가. 맞습니다. 네. 사실은 낯설지만 관찰해야 되는. 맞습니다. 승객들한테도 같은 그렇게 낯설지만 관찰하고 저희가 이제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하게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힘들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하기 힘든 직업이군요.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도 좀 없다라고 하면 좀 관찰이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성향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그것이 약했던 분들도 업으로 하면서 좀 그런 능력을 키워가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잘 안 맞았던 일이었지만 점점 더 맞춰진 사람도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약간 나는 정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것을 이직하시기도 하고 하시죠. 야, 그렇군요. 직업이라는 것이 또 사람한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든지 이 두려움이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말도 한번 실수를 크게 한 경우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수가 근데 우리는 또 한국 사회는 또 말수가 적어도 그걸 굉장히 좋게 보는 우직하다. 맞아요. 믿음직하다 이렇게 보는 문화도 있어서 한 번 실수하고 입을 닫은 다음에 안 열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두려움을 아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실수는 영원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저희가 살면서 말 실수를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저도 말 실수 많이 했고 차라리 이러느니 입을 닫자 이런 생각을 하는 누구나 한 순간도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말은 하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일을 해냈는데 이 말에 대한 표현이 좀 서투르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현대 사회는 좀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내가 한 만큼은 잘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다쟁이가 되거나 또는 뭐 정말 입만 번지를 살아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만큼은 잘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없앱니까 이 두려움을? 조금 이것도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나는 말 잘하는 사람 될 거야 하고 누구나 붙잡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상사 앞에 가서 갑자기 보고를 막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변에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 있죠. 지인이나 친구 또는 뭐 동료 중에서도 유난히 좀 잘 통하는 동료들하고 좀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두서없이 말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한 번은 좀 정리를 생각을 해서 그 친구에게도 나는 여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대화를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시도? 약간 허들을 낮추는 그렇죠. 것. 네. 한 번에 높은 것을 가지 않고 주변에 작은 대화들을 통해서 자기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해 보는 것. 자, 그렇다면 이게 일에 도움이 되는 말투? 그러면 일을 그르치는 말투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것입니까? 그럼 양쪽은 어떤 게 일에 도움이 되고 어떤 건 일을 그르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 정서, 심리를 반영하는 게 바로 말투잖아요. 근데 일에서는 프로페셔널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잘 모르고 있는 듯한 말투. 어미를 흐린다거나 자신 없게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거나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일을 그르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말투나 그 목소리에서도 그런 게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은 좀 말투를 끝 말투를 좀 분명하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제 승무원들도 보면 말투가 끝이 흐리흐리해서 이미지 자체가 좀 두루뭉술해 보이거나 물을 좀 주세요 그랬는데 우물쭈물하시는 것 같으면 물을 안 갖다 줄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가 뭔가를 보고를 해야 될 때도 이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요. 이럴까요? 라고 어미를 흐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좀 끝을 맺어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에 도움이 되는 말투는 지금 어미를 좀 확실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업무를 볼 때 되게 귀찮은 일들, 하기 싫은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미뤄지는 일들. 이럴 때는 좀 말버릇을 좀 고칩니다. 마음이 그냥, 묻어 나오잖아요. 아까 그쵸. 정서라고 표현하셨지만 그게 태도일 수도 있고 마음이기도 하고. 그 마음의 전환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 해보지 뭐. 해볼만 하네. 별거 아니야.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야. 하면 돼. 라는 말투를 좀 많이 그러면 쓰거든요. 결국은 말투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내가 일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이런 거에 영향이 있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 몸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목소리도 사실은 사람마다 색깔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걸 뭐 관상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네. 어떤 목소리가 그럼 호감을 주나요? 이거는 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타고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호감을 주려고 좀 정성스럽게 뱉으면 뱉을수록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게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효실 아나운서님 같은 분이 바로 목소리 관상을 지금 봐주시는 건가요? 네, 좋은 분이라고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좀 성공하신 분들은 자신의 의견을 좀 명확하게 표현하고 목소리에도 좀 힘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커가지고.
타고나신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남성분들은 안 좋아하셨는데. 남성분들도 이제 결혼하시고, 네. 자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것을 좀 잘 내보내려고 스스로 뭔가 화날 때라도 마음이 막 괴로울 때라도 툭툭 뱉는 말투에서도 대충 뱉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듬어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 뭐 직종별로 사실은 다르잖아요. 네네. 필요로 하는 그 목소리도 좀 네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투에 좀 카리스마가 묻어나요. 그렇죠. 아이들을 대할 때도 사춘기 아이들 대하거나 할 때는 교육 분야는 무조건 또 이렇게 천사 같은 말투, 예쁜 말투, 유치원 선생님 같은 말투가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 되게 다양하겠죠. 연령대에 따라서. 그렇겠네요. 대하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거기에 근데 대체적으로 좀 카리스마가 되겠죠. 좀 있다. 네, 카리스마가 그러면 있고. 영업 분야 이런 영업 같은 경우는 좀 신뢰감을 좀 주는 말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 사무직은 좀 분명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말투. 근데 저는 이렇게 직업군으로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각 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 집에 가면 엄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단호하게 말하는 뭐 그런 직업을 가지셨다라고 해도 아이들한테는 좀 부드럽게 말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참 쉽지가 않죠. 그게 그렇죠. 같이 가죠. 집까지. 물론 같이 가긴 하나 약간은 다른 색채의 목소리를 조금 적절하게 써주시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네. 저는 다양하게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뭐 목소리의 어떤 색깔 뭐 키, 톤 뭐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것을 뭐 찾는 방법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얼굴 생김새랑 동일하죠. 사실 이게 타고난 어떤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내보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좋아진다라는 것도 저는 정말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무원분들도 그런 기량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점차 늘려가는 걸 보고 방송 교정이나 목소리 교정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하나요? 이거는? 일단은 목으로만 내지 않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저는 원래 타고나기를 목소리 별로예요. 되게 허스키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목으로만 내기보다는 좀 몸을 쓰셔서 내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에서 끌어내라. 네. 그래서 즉 말하는 그 명치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좀 끌어올려서 최대한 쇄골 위 소리가 아니라 쇄골 아래서 내려고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했을 경우는 조금 내 톤보다 원래 쓰던 톤보다 좀 약간은 안정적인 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정적인 톤은 좀 신뢰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또 속도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치에서 끌어올리고 쇄골 밑에서 울림을 좀 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 야, 정말 소리 자체 하나 찾는 것도 지금 들으시면서 와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일터에서의 특히 말머리를 얘기하셨으니까 일터 안에서는 업무상에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일도 있지만 또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스몰톡도 뭐 잡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보기보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일 얘기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또 화제를 찾아야 될까요? 이 스몰톡이라는 건 사실 주제도 없고 근데 관계를 위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맞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본 거나 아니면 얼굴은 안면은 알지만 뭐 친분이 많이 없는 사람 그렇죠. 또는 내가 좀 어려워하는 상사와 같이 있거나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막 부담감이 쌓여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좀 말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불필요한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불필요한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집에 가서 막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지실 필요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음가짐은 그래서 그냥 이 사람과 나는 정말 친분이 이게 두터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과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작은 것부터 찾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보인다. 뭐 새롭게 뭐 스튜디오를 뭐 인테리어를 했다. 또는 뭐 새로운 물건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분을 들여놨네요. 뭐 이거는 뭐 어디서 왔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제 되게 예쁜 색상의 컬러를 택하셔서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하신 것 같다. 유난히 더 잘 어울리신다. 네. 이런 말로도 시작할 수도 있고. 사소한 거지만 작지만 네. 눈에 보이는 것부터. 네,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슈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능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사화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말을 건넸을 때 상대방이 또 관심도가 보이잖아요. 예. 아, 이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는구나. 또 이분은 이런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네.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백트래킹을 또 해나가는 거죠. 꼬리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죠. 그러네요. 네. 승객들이랑 어쨌든 첫 말을 트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네. 수도 있고. 예. 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제 대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네. 예, 요즘에는 카톡으로 많이 톡으로들 많이 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직접 대화하는 걸 불편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네, 좀 확실히 그 MZ 특히 Z 세대들은 톡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막 전화를 하면은 네. 받지 않는 때도 있어요. 네.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워낙 비대면에 많이 익숙해서. 적응을 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끝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끝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이제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하고 또 비대면 플러스 대면 환경이 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면에서도 우리가 잘 소통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네. 상대방 이해하려면. 네. 네. 오늘 말머리에 대해서 이규희 작가와 함께 금요초대석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